자,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목적 정의. 그 정의 보면 청원경찰은 경비를 누가 부담하죠? 청원주가 이제 부담하는 겁니다. 부담할 조건으로 이제 배치하는 거죠. 이런데 청원경찰의 직무, 청원경찰 배치를 받은 자 청원주가 그죠? 비용을 부담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찰청의 감독을 받는다.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는다. 시도경찰청장 아니라 경찰서장의 경직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형사법 아니고 수사는 아니니까 수사는 안 되죠. 형사법이 아니고 경직법. 그다음에 배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 이양 관리한다. 사망. 그다음에 임용. 청원주가 임용. 월급을 청원주가 주니까. 그다음에 시도경찰청장의 승인. 그다음에 국가공무원법 결격 사유가 있으면 임용할 수 없다. 경찰공무원법이 아닙니다. 경찰공무원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33조죠. 경찰공무원 8조가 아니라 그다음에 보수됐고 청원경찰의 징계는 누가 하죠? 청원주가 합니다. 그다음에 파면해인 강등이 없죠. 계급이 없으니까. 경찰에 계급이 있지만 청원경찰은 계급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강등이 없죠. 그 다음에 청원경찰의 경비 청원주가 부담한다. 그 다음에 사망, 봉급, 수당, 최저 부담 기준액 등등은 비용 부담 이런 것들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보상금, 유족 보상금 이런 게 있고 퇴직금이 있고 제복 착용 그 다음에 신청을 받아 무기휴대 하게 할 수 있다. 누가? 시도경찰청장이 신청을 받아 경찰서장 하여금 청원경찰 무기를 대여하게 진입하게 할 수 있죠. 복제 무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감독, 청원주는 교육, 시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아니라 청원주. 청원경찰은 이제 경찰서장이죠. 경찰서장이 이제 지도를 하고 청원주는 시도경찰청장이 지도 감독한다. 쟁행이 금지. 이게 단결권 교속권은 허용되는 거예요. 단결권 교속권은 허용되고 파업 쟁행에만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헌재위원회 가지고 직권남용 금지. 6개월의 징역 금고에 당한다. 맞아. 이게 경직법 이게 벌금이 하나 들어왔죠. 맞아. 응? 최근에 벌금이 공포된 날로부터 바로 시행돼 가지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경직법에 300만 원의 벌금. 응? 176페이지 12조에 이제 그 전에는 지금 1년 이하의 징역 근거만 있었죠. 176페이지 아래쪽에 또는 300만 원의 벌금이 추가되어야겠습니다. 근거 다음에 또는 300만 원의 벌금 이게 추가돼야 되고 여기는 6개월이죠. 6개월 이내 징역 벌금. 벌금은 없네. 지금 근고. 이건 아직 안 들어왔을걸. 이것도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근고에 처한다. 그 다음에 배상책임. 청원경찰에 대한 배상책임은 민법이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가로치고 국가기관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배상법. 국가기관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배상법. 나머지 청원경찰은 민법. 권한의 위임, 경찰서장의 위임 할 수 있다. 의사에 의한 면직, 사직서 내는 거, 배치, 폐지. 청원주는 청원경찰에 배치된 시설이 폐쇄되나 축소되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감축할 필요가 있을 때 감축할 수는 있는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폐지하거나 감축할 수 없다. 1호. 청원경찰을 대체할 목적으로 경비법에 따라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이런 경우 청원경찰 배치, 폐지, 인원 감축할 수 없다. 2호. 청원경찰에 배치된 기관 시설, 사업장 등이 배치 인원의 변동사 없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 청원경찰 축소, 폐지할 수 없다. 그렇죠? 할 수 없다. 당연퇴직. 그 다음에 벌칙, 과태료. 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 뒷장 임용 자격 18세 이상
신체 조건에 해당한 사람이 임용 자격. 배치 이동. 청원주는 청원을 신규로 배치하거나 이동 배치했을 때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이동 배치의 경우는 종전의 배치지. 이동 배치했을 때 종전의 배치지. 신규로 배치할 때는 그러면 배치지. 이동 배치했을 때는 종전의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조심해야겠다. 그죠? 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그 다음 복제는 부속물을 고려한다. 자, 사망. 배치지의 특성을 고려해 특수범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으면 시도경찰청장의 승인. 그 다음 분사기 휴대. 청원주는 분사기 소지 허가를 받아 청원경찰 하여금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분사기 소지 허가는 저건데 그지? 경찰서장의 소지 허가를 받아야지 분사기. 그 다음에 관할 경찰서 매월 1회 이상 감독해야 한다. 집시법. 목적. 2조 5개 집회는 천장이 없거나 사방에 폐쇄되지 않는 장소에서 집회. A 또는 B. C는 위력을 행사하는 것. 위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최자는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 시위를 여는 사람과 단체. 단체돼요. 단체. 시민단체라든지 단체돼요. 그 다음에 주최자는 주관자를 따로 두어 실행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자는 임의 범위 안에서는 주최자다. 질서유지는 주최자가 임명하죠. 주최자가 임명한다. 주최자. 질서유지는 주최자가 아니라 경찰서장, 시도경찰청장이 집회 시위를 보호하게 하고 질서유지를 위해서 일정하게 구역하여 설정한 방책 차선의 경계 표지를 말한다. 질서유지선. 경찰관들은 질서유지는 안 됩니다. 경찰관 손잡고 이렇게 있을 때 질서유지는 안 돼요. 방책 차선 등이니까 물건이죠. 물건으로 이렇게 경계 표지를 해야 되니까 방책 차선 등의 경계 표지. 사람 아니고 경찰관 아니고. 경찰관서 됐고. 방해금지 1항. 누구든지 폭행 협박으로 집회 방해하지 마라. 2항. 방해하지 마라. 3항. 어쩌고 거절해서는 안 된다. 정당한 보호 요청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자, 방해했을 때 검사, 군인, 경찰관은 가중처벌된다. 집회 방해했을 때 군인, 검사, 경찰관은 가중처벌되죠. 일반인에 비해서 집회 방해했을 때. 그 다음에 특정인의 참가 배제. 주최자가 특정인의 참가를 배제할 수 있죠. 집회 방해꾼이라든지 이런 사람 들어오면 또 싸움 나지. 다만 기자는 출입시켜줘야죠. 기자는 출입시켜줘야 됩니다. 완장을 착용해야 한다. 집회 시금지는 5조는 옥내 5개를 다 포함합니다. 옥내 5개를 모두 포함합니다. 옥내 5개를 모두 포함하죠. 그 다음에 2항. 1호 2호 헌재죠. 선관위가 아니라 헌재. 그 다음에 명백이죠. 우려가 아니라 직접 명백. 우려 가지고 안 되고. 그 다음에 6조부터는 5개죠. 5개. 옥내는 아니고 5개 집회 시위는 신고하라. 옥내는 아니고 5개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는 자는 720에서 48시간의 제출. 다만 이 이상의 경찰서 관할이 있으면 해당 관할 시도경찰청장. 두 곳의 시도경찰을 거쳐가면은 주최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그죠? 서울 아니다 그러면 서울경찰청장이면 되는데 서울과 경기도를 쭉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저까지인가 안양까지. 그러면은 주최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 제출해야 되죠. 1호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신고제. 2항. 자,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는 즉시죠. 몇 시간 이내가 아니라 즉시. 현장에서 바로 즉시 접종 내줘야 되고. 사망 보안 통보는 1224가 이제 있죠. 1224 보안 통보는 7조에 가면 그건 보안 통보고, 접수증은 즉시고 12 이런 거 없습니다. 이 항은. 다시 올라가시면 사망. 자, 신고한 5개 집회 시위를 하지 않게 된 경우는 24시간 전에 철회 사유를 적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게 처벌할 것이냐? 처벌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항. 그래서 즉시 알려야 한다. 왜냐하면 26조에
보시면 6조 사항에 해당하는 먼저 신고된 5개 집회 시 주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6조 3을 위반하면 과태료죠. 응? 뭐가 먼저 신고된 중복 신고의 경우 그런 거예요. 중복 신고의 경우에만 이게 처벌이 됩니다. 과태료가 됩니다. 과태료가 되고 중복 신고가 아니면은 중복 집회가 아니면 제출 안 해도 처벌 안 되죠. 이게 사망의 경우는 사망 위반의 경우 처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과태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중복 집회가 있었다라면 처벌 과태료가 되고 아니면 안 되죠. 그래서 먼저 신고된 5개 집회 시 주최자에 한해서 과태료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사항 5항 신고서 보안 1224 순서 1224. 그 다음에 2항 보안사항을 분명히 밝혀 뭐로? 서면으로 구두로 하면 안 돼요. 주최자 연락 책임자에게 송달. 금지 통고. 접수한 때가 48시간 이내 금지 통고. 다만 48시간이 지나도 금지 통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폭행 협박 등등 뒤에 가시면 2항 중복 집회 신고, 중복 신고 2개 이상의 신고가 있을 때는 우선은 평화롭게 분할해서 양쪽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양쪽 다 따로따로 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나눠서 노력해야 한다. 이게 안 먹히면은 사망이죠. 나중에 접수된 집회를 금지 통고할 수 있다. 일단 둘 다 하도록 해보고 안 되면 나중에. 그 다음에 사항 뒤에 접수된 금지 통고된 경우 먼저 신고를 접수하여 5개 집회를 개최할 수 있는 자는 집회 시작 1시간 전에 경찰서에 집회 개최사를 통지한다. 먼저 신고한 자 집회 갔겠죠? 그 다음에 5항 다음 시설이나 장소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금지 제한을 통과할 수 있다. 이로 주거지역. 그 다음에 두 번째 학교 주변. 세 번째 군사시설이죠. 상업시설 없습니다. 저 주거지역, 학교 지역 주변, 군사시설이 있지 뭐 상업지대 이런 거 없습니다. 상업지대는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고 주거지역, 학교 주변, 군사. 그 다음에 6항 금지 제한 통고는 이유를 분명히 밝혀 주최자 연락 책임자. 유지는 아니고 질서 유지는 아니고 주최자 연락 책임자. 주최자 연락 책임자. 그 다음에 9조 금지 통고 받았을 때 주최자는 10일 이내에 바로 위에 상급 경찰관세장 금지 통고 받았을 때 바로 위에 상급 경찰장에게 이의신청 10일 이내. 그러면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세장은 접종을 내주고 24시간 이내 재결. 24시간 이내 재결. 24시간의 재결서를 발송하지 않으면 소급파유력 상실. 소급파유력 상실. 소급파유력 상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금지통고 효력 상실하면 집회 시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럼 24시간 전에 신고하여 집회 시를 개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시간, 야간 5개 집회 금지는 헌법 불합치. 나와가지고 없어졌죠? 지금 현재 효력이 상실돼 있어요. 5개 집회는. 시위는 한정이요. 그래서 24시간 전까지는 할 수 있고 24시 이후로는 금지가 합헌 나왔으니까 금지돼 있죠. 지금도. 해석론적으로 한정위원 나왔으니까 24시 전후. 전에는 시가 금지돼 있지 않고 후에는 금지돼 있어요. 24시 넘어가면 금지돼 있습니다. 100m 이내 금지. 다 이제 원칙금 예적 허용으로 바뀌어야죠. 다 바뀐 게 있죠. 국회의사당, 법원 이거 바뀌었는데 지금 3호가 안 바뀌었지. 헌법 불합치가 나와 있죠. 대통령과 이제 국회의장 공간이 지금 헌불이 나왔으니까 개정해야 됩니다. 이거 3호 헌불이 나왔고, 그다음에 여기 없는 게 중앙선관위 감사원 없다. 중앙선관위 감사원이 없어요. 이쪽 동네가 중앙선관위 감사원 100m 이내 집회 금지가 없습니다. 그다음 12조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우측 질서 유지의 설정. 신고를 받은 경찰관세장 집회 시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필요하다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 유지를 설정할 수 있다. 경찰관서장이 질서 유지를 설정할 때 주최자 연락 책임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확성기 사용 제한도 있죠. 확성기 제한,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적용 배제, 학문예술 체육종교는 6조, 신고제 12조,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까지 적용이 안 된다. 그럼 뭔 적용되죠? 질서유지선 확성기. 자, 15조의 집회에 뭐가 적용돼요? 13조, 14조. 질서유지선 확성기. 질서유지선 확성기는 적용되는 거예요? 질서유지선 확성기는 적용된다. 주체자의 준수사항 1항 유지한다. 2항 주체자는 자신을 보호자도록 18세 이상인 사람을 유진으로 임명할 수 있다. 주체자 18세 이상 사람을 질서로 임명할 수 있다. 누가? 주체자가 18세. 누가? 주체자가 18세. 3항 주체자는 질서 유지를 할 수 없다라면 종결. 그 다음에 다음 같은 행위는 해서는 안 돼. 당연하지. 1호 총포, 2호 폭행, 신고 목포처. 그 다음에 유발시키는 거 안 된다. 질서 유지는 준수사항 주체자의 지시에 따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2항 16조 사항 금지되는 행위 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완장, 모자, 어깨띠 착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장은 질서의 수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항 참가자 준사항 경찰관의 출입 경찰관은 알리고 제복을 착용하고 정복을 착용하고 기억하세요? 알리고 중복입니다. 알리기도 해야 되고 정복도 착용해야 돼요. 알리기도 해야 되고 정복도 해야 돼요. 옥내 집회는 하나 더 추가. 긴급해야 되죠. 옥내 집회는 알리고 정복을 착용하고 긴급해야 돼. 그 다음에 2항 협조. 자, 관할 경찰상은 다음과 관할에 해당할 때 자진 해산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해산 명령. 일단 자진 해산 요청. 그 다음에 이에 따르지 않으면 해산 명령. 1호 등등등. 그 다음에 자문위원회 둘 수 있다. 자문이죠? 자문위원회 둘 수 있다. 벌칙. 그 다음에 집시법 시행령. 보안 통고의 송달. 자, 12, 24 보안 통고 있었죠? 12시간 12시간 보안 통과할 수 있죠? 12시간 24시간에 보안해라 라고 하면서 12시간 내에 보안 통과할 수 있고 그때 누구에게? 주체자 연락 책임자에게 주체자 연락 책임자에게 보안 통고서를 송달한다. 문서로 구두로 하면 안 됩니다. 직접 송달할 수 없을 때는 단체인 경우에는 사무소 직원들에게 그 다음에 직원이 없으면 그 건물 관리인 등에게 주체자가 개인일 때도 가족에게 성년자인 가족 그 다음에 없으면 건물 관리인 등에게 전달할 수 있다. 보안통고서 주거지역의 범위 아까 주거지역 범위 주거지역 아까 있었죠. 주거지역 학교 군사시설 그거 장소를 말한다. 그 다음에 2항 이런 거 하지 마라. 확성기 등 어쩌고 주거지역의 집회 시 제한금지 요청 시설이나 장소의 보유 요청은 주거지역이나 유사한 장소의 거주자나 관리자 학교 건사시설의 거주자 관리자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경찰서장이나 집회 시위 장소에 있는 경찰관 서명 구두로 해야 한다. 이건 구두로 할 수도 있겠네. 보통 말로 하겠죠. 시끄러 죽겠다고. 구두로 보통 하겠죠. 그 다음에 주거지역의 집회 시 제한 내용들 1호 2호 통고 금지 제한 통고서의 송달 주체는 연락 책임자에게 직접 송달할 수 없으면 3조의 각호 방법 이신청 이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즉시 집회 시위 금지를 통과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신청 취지 이유를 알리고 답변서 제출 그 다음에 증거 제출 재결의 통지 아까 이재결 아까 이신청했죠 재결을 집회 금지 통과한 경찰관서 장에게 재결 내용을 즉시 알려줘야 한다. 상급 경찰관서 장이 금지 통한 경찰관서 장에게 재결 내용을 즉시 알려줘야 한다. 그 다음에 4번 첨부됐고 야간업이 조건보호용 이제 의미가 없어졌지 이게 효력이 상실됐으니까 법률이. 그 다음에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의 집회 시위 질서유지선의 설정 고지 관할 경찰서장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항 고지는 서면을 하지만 집회 시 장소의 상황에 따라 질서는 새로 설정하라 변경하는 경우는 시 장소에 있는 경찰 공무원이 구두로 알릴 수 있다.
자, 구두를 알릴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확성기 소음 기준이 있고 질서유지 완장 통일, 뭐 통보 방법, 자신 해산 요청, 집회 시위를 해산 시키려는 때는 관할 경찰관서장이로부터 또는 윤받은 경찰 공무원이 다음 순서에 따라서 해야 된다. 다만 주최자, 주관자, 연락 책임자 등이 집회 시장소에 없는 경우는 종결선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첫째, 종결선언의 요청. 누구에게? 주최자 등에게. 그 다음에 자진해산 요청 참가자들에게. 자진해산 참가자들에게. 해산 명령 및 직접 해산 3번 이상 자진해산을 명하고 해산 명령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않을 때 직접 해산. 그죠? 종결선언 요청 주최자에게. 자진해산 요청 참가자들에게. 해산 명령 3번. 그래도 안 하면 직접 해산 순서. 자, 그 다음에 자문위원회 1번 임기 2년. 그 다음에 위원장 직무 수행할 수 없을 때 연장자 순. 그 다음에 정족수 5항 일반 의결 정족수. 국가보안법. 목적 정의. 방어단체 구성체. 방어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수계, 간부, 나머지 일반. 그 다음에 2항, 3항. 1항, 2항의 미수부분 처벌한다. 그 다음에 4항, 예비 음모한자도 처벌한다. 1항 1호 및 2호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음모한자 처벌한다. 1항 1호 2호. 그 다음에 3호의 죄를 범하고 예비 음모한자 다 처벌하긴 하네. 예비 음모까지. 목적 수행죄. 방어단체 구성원 지력을 받은 자가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할 때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주체 제한이 따라오죠. 이것 때문에 방어단체 구성원이나 지령을 받은 자죠. 목적 수행죄는 대상자가 누구예요? 방어단체 구성죄 지령을 받은 자죠. 그래서 주체 제한이 있다. 목적 수행.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호, 2호 뭐 등등. 그 다음에 2항 미수범은 처벌한다. 1항에 목적 수행죄 미수범 처벌, 예비 음모도 처벌 하죠. 그 다음에 자진 지원 금품 수수. 방어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다음에 일한 자는 사조 1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 교수 위태롭게 한 정을 알면서 방어단체 지령을 받은 자의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방어단체는 지령을 받은 금품을 수수한 자. 자, 1항,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예비 음모도 처벌한다. 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2항은 없네, 그렇지? 예? 그죠? 3항은 미수범은 다 처벌하죠. 근데 예비 음모는 1항만 처벌하고, 예? 그 다음에 2항은 금품을 수수한 경우는 예비 음모는 처벌하지 않네, 그렇지? 2항은 잠입 탈출. 이때렇게 하는 정을 알면서 잠입 탈출하면 처벌하겠다. 4항 미수범은 처벌한다. 예비 음모한 자도 처벌한다. 그죠? 찬양고문죄. 찬양고문 처벌하겠다. 알겠죠? 그 다음에 2항. 1항 행위를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도 처벌하겠다. 4항. 허위사실 날조 유포했을 때 처벌하겠다. 5항. 6항. 1항 또는 3항 내지 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항. 찬양고문죄. 3항. 허위사실 날조 유포. 5항. 문서. 그 다음에 2항은 없네.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네. 그렇죠? 자, 1항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나 이에 가입한 자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회합통신. 회합통신죄를 범한 경우 처벌하겠다. 미수범은 처벌한다. 그 다음에 편의제공죄. 3조 내지 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는 자란 정을 알면서 총포 등을 제공하면 처벌하겠다. 그 다음에 정을 알면서 금품 등을 제공하면 처벌하겠다. 한서 본범과 친족관계에 있는 형을 감경 면제할 수 있다. 1항, 2항 미수범은 처벌한다.
자, 예비응모는 1항만 처벌한다. 총포와 약 제공했을 때 무기나 무기 이런 거. 근데 금품은 처벌하지 않네, 그렇죠? 예비 응모한 자. 불고지죄 3조, 4조, 5조 등의 죄를 범한 장을 저를 알면서 고지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 3조가 뭐죠? 3조가 방호단적 구성죄, 4조 목적수행죄, 5조는 1항이네. 1항 사망. 2항이 없네, 그지? 5조 자진 지원. 그 금품 지원은 없네. 금품 지원은 없고. 그래서 불고지는 세 가지 처벌. 뭐죠? 방어등 구성죄, 그 다음에 목적 수행죄, 그 다음에 자진 지원죄. 금품 수수는 없네. 금품 수수는 없고. 5조 2항이 없네, 그렇지? 자, 기억하시고 사망이 있고, 그렇죠? 그랬을 때 처벌하죠. 다만 본본과 친족 관계 있을 때는 불고지죄를 감경 면제한다. 불고지 관련돼서 형을 감경 면제한다. 본본과 친족 관계에 있는 불고지죄 범한 사람 그 형을 감경 면제한다. 한다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 특수직무유기죄. 이건 이제 주체자는 있는 거죠.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의 죄를 범한다는 점을 알면서 직무를 유기했을 때 10년 이하 징역. 근데 이거는 면제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죠. 다만 본본과 친족 관계 있을 때 이 담당 공무원이 감경 면제할 수 있다. 무고날처 1항.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에 무고 위증하거나 증거를 날조하면 처벌한다. 그 다음에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이렇게 한 거 처벌한다. 그 다음에 특수가중. 네? 그래서 이제 군형법을 등을 죄를 범한 사람이 또 범죄를 저한 최고를 사형으로 정한다. 자, 찬양범죄, 불고지죄 이런 경미한 범죄의 경우는 이제 유언이 나왔어요. 가중처벌 사형에 처한다. 너무 세다 봤어요. 우측가시면 찬양고문죄네. 실조. 찬양고문죄를 범한 경우 이런 거 처벌하는 거 지나치다. 사형에 처하는 거 지나치다. 자격정지의 병가. 유기는 선고할 때 형이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가할 수 있다. 유기징역 선고하면서 자격정지. 몰수추징. 이 법의 죄를 범하고 보수를 받은 때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가액을 추징한다. 검사는 소추하지 아니할 때 압수물의 폐기 또는 국기수를 명령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감경 면제한다. 자수한 때. 두 번째,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감경 면제한다. 그 다음에 특별 형사소송 규정. 참고인 구인 유치. 검사 사법경찰관은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했는데 2번 이상 출석을 불응하면 영장을 발받아 구인할 수 있다. 피의자도 아닌데 참고인도 영장 받아 구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구속기는 연장. 지금 판사는 3조 내지 10조의 죄의 경우 11, 11, 11, 11이죠. 다만 찬양고문죄, 불고지죄는 유언 나왔지. 그래서 이게 10조와 7조, 10조와 7조는 적용이 안 되죠. 10조와 7조는 적용이 안 되고 유언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11조부터 적용이 안 되죠. 특수직무유기, 무고날조 이거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피의자 구속기간 연장. 3조부터 10조. 3조부터 10조 불고지죄까지인데 7조와 10조 유언. 그렇기 때문에 7조 10조 빼야 됩니다. 11조 12조는 어차피 적용 안 되고. 그래서 11, 11, 11, 11, 11이 돼 있죠. 대가심은 공소 보류.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형법 51조 사항을 참작하여 기수유보다는 뭐 할 수 있어요? 공소 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 보통은 기수유할 텐데 이거는 공소 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 보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 없이 2년을 경과하면 소추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사망. 공소 보류를 받은 자가 법무장관이 정한 감시 보대관의 규칙에 위반했을 때 공소 보류를 취소하고 공소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형사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로 재구속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공소 보류가 취소되면 재구속할 수 있다. 상금.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자에게는 상금을 지급한다. 그 다음에 경찰 수사관 등에도 지급한다.
그다음에 사망, 부득이한사로 살해하거나 자살한 경우 이때는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체포하면 이제 상금을 지급하는데 자살이나 살해했을 때는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보로금, 압수 물건이 있었죠 아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하나여 그 압수물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자, 압수물이 있었죠? 그때 국고 귀속도 시킬 수 있는데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다음에 방호단체 구성은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취득하여 수사기간 정보기관에 제공한 자에게 2분의 1에 상당하는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보상. 체포나 이에 관해 상해를 입은 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은 보상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 법무장관 소속하에 둔다. 그 다음에 2항 관찰법 목적 해당 범죄 보안관찰 범죄는 다음과 같다. 제한되어 있긴 하죠.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 형기학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일부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형기학계가 3년 이상. 보안관찰 처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안관찰 처분하죠. 기간 2년. 자, 법무장관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갱신할 수는 있다. 그 다음에 신고. 자,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가 출소했죠. 출소하면은 출소 7일 이내에 거주 예정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출소 사실을 신고. 자, 교도소 출소했죠. 그러면 7일 이내 출소 신고. 7일 이내. 그 다음에 사망. 자, 사명함 지체 없이 보안관찰 처분 심의와 거주 예정지를 관할하는 검사 및 경찰서장의 통고. 교도소장은 통고. 지체 없이 통고. 이 사람 출소한다라는 것을 통고해 줘야죠. 통고. 지체 없이 이거는 지체 없이. 그 다음에 보안관찰 처분의 청구 검사가. 청구 방법은 법무장관에게 조사하고 심사해서 들어가시면 보안관찰 처분에 이제 면제도 있죠. 준법 정신 확립, 주거와 생업이 있을 때 신원보증 있을 때 면제하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보안관찰 처분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법무부에 둔다. 위원장은 법무차관, 그 다음에 1인과 6인의 위원, 1인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이 된다. 그 다음에 5항 임기는 2년, 심의 의결한다. 일반 의결 종족수, 피청구 자료의 제출, 결정, 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무장관이 해간다. 의결을 거쳐서 결정의 취소, 검사가 법무장관에게 보안관찰 처분의 취소 기간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검사가 법무장관에게. 그럼 법무장관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심사 결정한다. 취소할 수도 있죠. 집행은 검사가. 그런데 도주 1월 이상 소재가 불명할 때는 집행 중지 결정할 수 있다. 도주 1월 이상 소재 불명할 때 집행 중지 결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유가 소멸했을 때는 지체 없이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신고사항. 보안관찰 처분자는 보안관찰 처분 결정 고지를 판단한 7일 이내에 지구대 파출소장을 거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아래 내용들 거주지 등등 뒤에 가시면 2항 피보안관찰자는 관찰 결정 고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로 매 3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런 거. 주요 활동사항 3개월 단위로 신고하는 거죠. 이런 일. 그 다음에 사망.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7일 이내 경찰서에 신고. 그 다음에 사항.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외여행 10일 이상 주거를 이탈하여 여행하고자 할 때 신고. 허가는 아니고 신고. 10일 이상 주거를 이탈하여 여행할 때 신고. 지도 이런 좋은 지도 한다. 우측 보고한다. 응급구한다. 경고한다. 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60일 이내 서울고등법원에 보안관찰 처분 결정에 대해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준용, 기간의 개설. 자, 보안관찰 처분은 기간은 초일을 산입한다. 첫째 날을 산입한다. 남북교류
목적, 정의, 반출, 반입, 3호, 상고를 거쳐 물품 등이 이동하는 것, 협력사업, 다른 법률과 관계, 남북한 방문할 때 통일부 장관이 발급한 증명서 소지, 남북한 방문할 때, 우측, 복수 방문 증명서 유기한은 5년, 그 다음에 남북한 주민이 접촉할 때 미리 신고, 애국거주 동포 출입 보장, 남북한 방문에 대한 심사, 그 다음에 거래 원칙, 민족 내부 거래다.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니라. 대한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법, 목적, 정의. 북한 이탈 주민은 외국적을 취득하니 아니한 사람, 취득한 사람이 아니라 취득 안 한 사람이죠. 안 한 사람. 그 다음에 적용 범위, 기본 원칙. 자, 인도주의 입각각, 상호주의 아닙니다. 인도주의. 4조 상호주의 아니에요. 인도주의입니다. 이거는 인도주의. 기본계획 시행계획, 그 다음에 보호기준, 세대 단위, 우측, 보호신청 누구에게? 자, 제공간 또는 그 밖 행정의장, 가로치고 각급 부대장. 북한에 탈출하면 보통 공간에 가죠? 그 다음에 뭐 배 타고 내려오면 군부대장한테 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신청을 했죠? 그 다음에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에 통보하죠. 그 다음에 보호 결정. 누가? 통일부 장관이. 협의의 심의를 거쳐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국가 안전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이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그 다음에 보호 결정의 기준. 다음 같은 사람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제 형사 범죄자. 그 다음에 살인 등 중대한 비정적 범죄자. 위장 탈출 협의자.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 신청한 사람 3년. 그 다음에 국가안전보장, 학력 인정, 특별 임용 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 됩니다. 뒤에 가시면 거주지에서의 신변 보호, 통일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 경찰청장이나 국방부장에게 요청, 그 다음에 협조한다. 신변 보호 기간은 5년. 국제형사사법공조법 목적, 정의. 공조란 형사사건의 수사, 재판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것. 공조조약 요청국. 아래 공조조약이 우선한다. 상호주의가 적용된다. 공조의 범위, 이런 사람, 수사, 소재, 서류 기록의 제공 등등등. 공조 제한, 공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음에 주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인종차별 문제, 정교적 성격을 지닌 범죄,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 그 다음에 5. 요청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 4호는 대한민국 법률이죠. 요청국 법률이 아니라 4호는 대한민국 법률입니다. 공조 연기, 이거는 공조 제한이라 연기. 수사 중이거나 재판에 계속 중인 범죄에 대해서는 외국 공조 요청이 있어도 공조를 연기할 수 있다. 물건의 인도할 수 있다. 요청국에서 협조 1항 2항 됐고 11조 공조 요청의 접수 및 공조 자료의 송부 됐고, 공조의 방식, 외교부 장관의 조치, 외교부 통해서 법무부로 가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의 조치, 그 다음 검사장의 조치 못했고, 뒤에 가면 검사의 처분. 자, 17조 3항 검사는 요청국에 인도해야 할 증거물 등이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경우 법원의 인도가 결정을 받아야 한다. 증거물이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검사의 공소 요청 됐고, 법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 범죄인도법, 목적, 정의. 그 다음에 인도사건의 전속관할은 3조는 서울고등법원 기억하시고, 서울고등검찰청 전속관할, 서울고등법원 기억하시고. 자, 조약이 우선한다. 상호지가 적용된다. 뒤에 가시면 인도에 관한 원칙, 인도 청구의 소추, 재판, 형의 집행을 청구국에 인도할 수 있다. 인도 범죄. 대한민국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 범죄가 사형무기, 부기 근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근거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만 범죄를 인도할 수 있다. 1년. 우리나라 법, 그 나라 법, 청구국에서 1년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인도할 수 있다. 절대적 거절 사유. 인도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 둘 중에 하나죠. 이거는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의해서 공소시효, 형해시효가 완성된 경우, 재판이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그 다음에 인도범죄를 범했다 의심하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인종차별 이런 것들은 범죄인은 인도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공소시효, 형해시효 또는이죠. 두 번째, 재판이 계속 진행 재판이 확정된 경우,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인종차별의 염려가 있을 경우, 이때는 절대적 거절 사유. 정적 성격 지닌 범죄의 인도 거절, 정적 성격. 그래서 거절할 수 있다. 인도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첫째, 국가 원수. 두 번째, 다자조약. 여러 사람의 생명, 신체를 위험을 발생시키는 범죄. 그 다음에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우측.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경우, 법원의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범죄인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거나 면제되지 않는 경우. 근데 이거는 이제 3호는 범죄인의 인도 범죄, 외의 범죄에 관해서죠. 그래서 절대적 거절 사유랑 비교해 보세요. 절대적 거절 사유 2호는 인도 범죄에 관해서죠.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 7조 2호는 인도 범죄에 관해서 재판이 계속 중인 거고, 저 임의적 사항은 범죄는 인도 범죄 외의 범죄로, 그죠? 차이점. 그 다음에 제3국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 그 다음 비인도적이다, 인도하는 것이. 그 다음에 10조 인도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에 대한 처벌금지에 대한 보증을 해줘야죠. 그래야 넘겨주죠. 인도해주죠. 그렇지 않으면 인도해주지 않죠. 그 다음에 동의 요청에 대한 법무장관의 조치. 그 다음에 인도 심사 절차. 인도 청구를 받은 외교부 장관이 법무장관에게 송부하죠. 그럼 법무장관이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전속 관할이니까 검사장을 송부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인도가를 청구한다. 뒤에 가시면 인도심사 청구, 지체 없이 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검사는. 그 다음에 범죄인이 인도 구속영장에서 구속됐을 때 구속된 날로부터 3일 이내 인도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인도 구속영장에서 구속됐을 때. 법원의 인도심사, 지체 없이 심사. 그 다음에 법원은 구속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인도심사 관한 결정. 그 다음에 긴급구속의 청구를 받은 외교부 장관의 조치. 인도 장소와 인도 기한. 그다음 출입국관리법, 목적, 정의, 그다음에 출입국, 국민의 출국. 뒤에 가시면 출국 금지되는 거 암기하겠죠? 6개월 이내 출국 금지. 형사재판 중이다. 징역, 금고의 집행이 끝나지 않았다. 벌금이 추징금을 안 냈다. 그다음에 국세관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양육비 안 내가지고 심의결을 거친 사람 6개월. 그 다음에 2항 범죄 수사를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 1개월. 그렇지만 소재 파악이 안 된다 3개월. 그 다음에 기소 중지, 수사 중지된 경우로서 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 기간 6개월이 있고 지금 1개월이 있고 지금 3개월이 있고 영장 유효 기간이 있죠. 출국 금지 기간의 연장할 수 있다. 법무장관이 2항 요청한다. 출국금지 해제, 사유가 없어졌을 때. 그 다음에 출국금지 결정의 통지. 그 다음에 출국금지 결정 이의신청.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법무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그럼 법무장관이 15일 이내에 결정한다. 긴급 출국금지는 법무장관의 결정 없이 일단 수사기관이 누구에게? 네 번째 줄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한다. 긴급하게. 증거인멸이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그런 다음에 3항 6시간 이내에 법무장관의 긴급 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그 다음에 4항 12시간 이내 법무장관의 승인이 없으면 해제한다. 그래서 긴급 출국금지 시켰죠? 6시간 이내에 법무장관의 승인 요청. 그 다음에 승인 요청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승인이 없으면 출국금지 해제. 국민에 대한 여권의 보관 됐고, 국민의 입국, 외국인의 입국,
여권과 사증, 입국의 금지, 감염병 환자들, 그 다음에 총포 소지자들 위법하게 공공에 앉아서 해야 하는 자들, 경질서에 해를 주는 자들, 사리분별력이 없는 애들, 강제 출국된 지 5년이 안 지난 사람들, 친일 관련돼서 일본 관련됐던 놈들, 얘네들은 입국 금지시킨다. 6.75 입국 심사, 선박 등의 제공 금지, 조건부 입국 허가도 있죠. 뒤에 가시면 외국인 상륙, 승무원 상륙 허가는 15일, 관광 상륙 허가는 3일, 긴급 상륙 허가는 질병인데 30일, 조난은 재난 상륙인데 30일. 질병은 긴급, 조난은 재난, 30일씩. 그다음에 난민 임시 상륙 허가는 90일, 승무원 상륙 허가 15일, 관광 상륙 3일. 그다음에 질병은 긴급인데 30일, 조난은 재난인데 30일, 난민은 90일. 그 다음에 17조 외국인 체류 활동 범위 제한, 외국인 출국 정지, 출국 금지에 해당하는 애들 출국 정지, 외국인의 출국 정지할 수 있다. 법무장관은 출국 금지 언안에 대한 외국인의 출국 정지, 외국인에 대한 긴급 출국 정지. 그 다음에 외국인 등록 90일 초과하여 국내에 머물려면 등록해야 한다. 등록 대상자 아닌 자들이 있죠. 1호부터 시작해서 3호 암기. 그 다음에 뒤에 가시면 외국인 등록증의 발급, 단서 17세 미만인 경우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7세. 그 다음에 영주증 재발급의 특례. 그 다음에 확보수단 제공 금지, 강제퇴거, 우축, 강제퇴거 대상자들,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출국할 수 있다. 쭉 나오지. 이거 뭐 어떻게 알겠어요? 상식적으로 때려야 돼. 이런 거 뭐 강제 출국, 강제 퇴거. 대가시면 퇴거 명세의 집행, 그다음 출국의 공고 등 출국 명령. 그다음에 우측 고발과 통고. 그래서 외국인한테 있는 거랑 우리나라에 있는 거 잘 보시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서는 아까 뭐가 있어요? 출국 금지가 있죠.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그 다음에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 금지. 그 다음에 출국 정지. 그 다음에 강제 퇴거. 그 다음에 출국 명령. 외국인한테는 출국 명령도 있죠. 외국인한테는, 국민한테는 출국 금지. 국민한테는 출국 금지. 외국인들은 출국 정지. 그 다음에 입국 금지. 그 다음에 강제 퇴거. 그 다음에 출국 명령. 외국인들. 국적본 헌법 시간에 다 배운 거고, 그렇죠? 뭐 할 거 없고, 그렇죠? 헌법 시간에 배운 거니까 그걸 하시고. 아이고, 눈이 침침하네. 그냥 하긴 법조항 빨리빨리 보시면서 암기하세요, 그렇죠? 암기하시고, 요약서 같은 거 좀 꼼꼼히로 이제 나중에 법조항 본 다음에 암기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암기하시고, 예, 수고하셨습니다.